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굿모닝 일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자,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 2350선을 넘었습니다. 1년 11개월 만이죠. 나흘 연속으로 연고점도 새로 썼는데요. 특별한 호재나 이벤트가 없었음에도 연고점을 연일 경신한 것은 역시 유동성의 힘이 여전하다라는 말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은 무려 10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자, 이번 주에도 이런 고공행진이 계속될까요?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주요 지표들 확인이 필요하겠죠. 경기 회복을 확인해야겠고, 특히 어닝 시즌 막바지인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 확인도 중요한 증시 흐름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지표 확인 또 실적 확인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도 지연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17% 상승하면서 27,433.4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87% 하락하면서 11,010.9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0.06% 강보합권에서 3,351.2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제5차 추가 부양책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추가 부양책에 대한 민주당과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백악관에 더 큰 숫자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추가 실업상을 중심으로 부양책 규모를 더 늘리라는 뜻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당 $400의 추가 실업보험 연장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중 갈등도 다시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애플리케이션인 틱톡과 또 위챗 모회사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이날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 11명에게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자업자득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실업률은 전달 11.1%에서 이달 10.2%로 하락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고요. 또 비농업 부문 고용도 176만 3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기업 실적과 미국의 고용 지표 등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났고요. 특히 통신과 기술, 헬스케어 부분이 증시를 끌어올리면서 영국 증시는 0.09% 올랐습니다. 6,032.1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독일 증시는 0.66% 오른 12,674.88포인트에 마지막으로 프랑스 증시는 0.09% 상승하면서 4,889.52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시장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미중 긴장 고조로 인해서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 1.7% 하락하면서 41달러 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금값은 최고가 행진을 멈추고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금값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밤에는 2% 하락하면서 2,028달러의 장을 마감했고, 또 전거래일 원달러 환율은 3원 오르면서 1,188.5원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금값의 사상 최고치 행진이 일단은 잠깐 멈추긴 했습니다만 이게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잠깐 쉬어가기인지 또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증시 상황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금요일 고용 지표는 좋았고 미중 간 갈등은 계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미중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또 이날까지도 추가 부양책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으로 마감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그간 상승세에 따른 피로감으로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3.8% 올라서 최근 두 달 사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한 주간 각각 2.4%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시장은 여러 요소가 혼재되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막판에 오르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미중 간의 긴장 관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또 위챗의 모회사인 텐센트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고요. 미 재무부도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과 또 홍콩과 중국 관리 11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역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장에는 부담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이날까지도 타결에 이르지 못했던 추가 부양책 협상을 그냥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실업장을 주당 $600에서 $400로 연장하고 또 급여세를 연말까지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독자적인 행동에 나섰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은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면서 또 불소송을 예고를 하고 있어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주가 2.2% 올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부동산과 유틸리티, 또 산업주도 1%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기술주는 1.6% 내려서 전 업종 중에 가장 많이 빠졌고요. 종목별로는 제약사 바이오젠이 FDA로부터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후에 10.1% 급등했고요. T모바일은 스프린트와의 합병 이후에 2분기 월 평균 11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기록했다고 밝힌 후에 6.5% 올라서 사상 최고가인 주당 $116를 기록했습니다. 피자 배달 체인인 파파존스는 2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66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0.6% 상승했고요. 반면에 우버는 2분기에 배달 수요는 증가를 했지만 이 메인 비즈니스였던 차량 공유 부분의 부진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5.2% 내렸고요. 보잉은 737기종의 에어인디아 추락 소식에 1.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금요일 글로벌 증시는 지수 방향성을 결정지을 만한 뚜렷한 재료가 없었던 가운데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마감했는데요.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럽 증시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다는 점과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소식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하락하고 다우지수는 상승하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긍정적 재료로는 미국 7월 실업률이 10.2%로 하락하고 비농업 부분 고용도 예상보다 많은 176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부정적 재료로는 신규 부양책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점과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증시 상승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문우신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업보험 지원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진행하는 것을 건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금여세를 유예하고 추가 실업 수당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부양책 협상이 지연된 것에 대한 일부 부정적 재료는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의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오늘 국내 시장에는 부분적인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미국 고용지표 개선과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은 긍정적이지만 밀중 갈등 지속과 경제지표가 아직 큰 개선세가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장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초반에는 지수 플러스권에서 매매 공방이 진행되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약한 모습으로 진행되는 전강, 토약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재료와 부정적 재료가 혼재한 가운데 지난 금요일까지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그리고 코스닥 역시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에 따른 부담감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7월 말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의 경우에도 8월 들어서는 순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한 주로서 실적 결과에 따른 종목별 변동성이 매우 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좋은 실적을 미리 예상하고 선침해했던 투자자들이 실적 확인 이후에 이익 실현하는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인데 특히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MSCI 분기 리뷰 종목이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그날 8월 옵션 만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MSCI 분기 리뷰로 편입이 결정되는 종목의 반짝 강세가 예상되지만 결국 재료 노출에 따른 이익 실현세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옵션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지수 상승 쪽에 베팅 중인데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전후로 지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중기지수 방향성이 여전히 우상향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현금을 일정 비율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기적으로는 지수 방향성 역시 우상향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살펴보고요. 또 오늘의 핵심 공략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이 꼽은 상승 예상 섹터는 5G 통신 장비주군요. 뉴딜 정책과 미중 분쟁 수혜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5G 통신 장비주가 디지털 뉴딜 정책의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또 수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일단 뭐 사실 5G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네.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뭐 글로벌 통신사들이 이제 주요 투자를 좀 축소를 하고요. 예. 또 이제 뭐 미국의 어떤 화웨이 제재 등으로 인해서 좀 해외 수주가 좀 줄었던 부분이 있지만 7월 달부터 좀 반등의 기를 좀 마련했다 좀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뭐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통신 3사가 3년간 이제 카펙스죠. 설비 투자에 이제 뭐 연간 한 8조 원대를 투자할 것이라고 이제 뭐 공언을 했습니다. 뭐 이제 미국 시장이나 어떤 글로벌 시장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큰 이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3분기를 좀 지나서 4분기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내 장비사에 좀 대부분 실적이 잡힐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뜨겁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민간 광대역 무선 서비스 주파수 경매가 지금 개시가 됐습니다. 상당히 지금 치열한 어떤 경쟁을 보이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대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3.5에서 3.7GHz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위 이동사 같은 경우는 최대 뭐 40MHz까지 좀 확보할 수 있는데요. 약 2주간의 입찰 과정을 좀 거쳐서 최종 낙찰자가 좀 선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뭐 한 350여 개 지금 회사가 지금 경매에 참여를 했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주파수 경매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5G 네트워크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이제 앞선 회사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5G 통신 장비사와 좀 연결되어 있는 뭐 에릭슨이라든지 뭐 노키아 등이 이제 계속 수주를 하게 되면 밑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5G 이제 관련된 통신 장비 섹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어떤 이러한 경매를 통해서 열리는 시장이 상당히 크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이 사실 이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5G, 결국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전쟁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에서도 화웨이에 대한 부분을 좀 상당히 고집스럽게 지금 잡고 늘어지는 이유가 화웨이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적으로 5G와 관련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 화웨이를 견제를 함으로써 어떤 중국의 기세를 좀 꺾으려는 어떤 의도로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중국 때문에 어떤 중국의 화웨이를 지금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화웨이에 대한 어떤 배척에 지금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쪽에서는 4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 뭐 1위가 화웨이고 2위가 에릭슨, 3위가 노키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런 화웨이 배척에 따라서 최근에 뭐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에서 지금 5G 관련된 장비 공급 계약을 좀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통신 장비 쪽으로도 낙수 효과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크게 3가지 정도 어떤 큰 모멘텀을 토대로 지금 5G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통신 3사의 설비 투자 규모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투자를 좀 지연해 왔는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투자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역시 통신 장비주가 그 본격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피해야 할 섹터는 어디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피해야 할 섹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윤여민 팀장이 꼽은 하락 예상 업종은 생명보험 업종이군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업황 악화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네, 생명보험주가 코로나19로 좀 많이 타격을 입은 모양이에요. 일단은 지금 보험업계, 이제 특히 이제 보험업계 같은 경우는 뭐 생명보험사랑 네. 보면 이제 손해보험사랑 좀 나뉜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실적은 의외로 조금 방어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의 어떤 손해율이 좀 감소가 되는 부분 때문에 실적을 어느 정도 좀 선방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변액의 보증 준비금 환입에 따라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 좀 깜짝 실적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업황이 좀 개선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손해보험사와 달리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가가 좀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특히 이제 생명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업종 평균엔 어떤 PBR에도 못 미치는 지금 경우도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크게 좀 업황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3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업황이 상당히 좀 악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대면 영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비대면의 좀 확산,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영업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길어진 저금리,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에 대한 하락의 영향이 좀 크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생명보험 업종에서는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좀 장기채 매입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하락에 대한 부분 좀 계속 염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전에 좀 과거에 판매를 했던 이제 고금리 상품이 좀 역마진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고금리 저축성 보험의 어떤 비율이 좀 높은 삼성생명이라든지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좀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세 가지 정도 이슈로 인해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좀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깊어진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금리 시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영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95% 이상이 좀 대면 영업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반사이익도 좀 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하락을 좀 어느 정도 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 섹터로 뽑아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은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업황 자체가 생명보험은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영업이 좀 차질을 빚고 있고 거기다가 저금리 기조에서 자산 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 또 과거의 고금리 상품들의 역마진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이제 공략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예, 일단 뭐 통신 장비 쪽에서 좀 뽑아왔고요. 지금 네. 이노바이러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날 좀 신고가를 쓰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기를 좀 마련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지국 말고 중계기 쪽에 어떤 속해 있는 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중계기 같은 경우는 좀 말 그대로 기지국에서 좀 오는 신호를 좀 증폭시키는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스몰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주파수를 좀 수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작은 기지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동목 같은 경우는 스몰셀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중계기 쪽에 속해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주파수 경매가 좀 시작이 되면서 지금 스몰셀이죠. 소형 기지국에 대한 수요가 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동사가 입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3분기부터 투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글로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동사는 좀 매출에 대한 부분 좀 상당히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스몰셀 말고도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죠. 좀 네트워크를 좀 최적화하고 데이터를 좀 수집하고 분석하는 솔루션도 좀 가지고 있는데 좀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상당히 좀 지위가 좀 공고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 양쪽의 좀 두 사업 파트에서 상당히 지위가 좀 견고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좀 실적에 대한 부분 좀 굳건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도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피해를 좀 덜 입었습니다. 좀 실적이 좀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러한 실적세가 제 생각에는 좀 하반기에도 유지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대부분 통신 장비 좀 많이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금요일날 이제 신고가를 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좀 목표가는 한 7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글로벌 5G 시장 확대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업체로 꼽히는 이노와이어리스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승 예상 업종은 5G 통신 장비주고요. 또 하락 예상 업종은 생명보험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 이노와이어리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윤여민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이번 주 실적 발표가 기대되는 게임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전거래일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 인도 휴대폰 시장에서 샤오미를 제치고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합친 인도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2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샤오미는 작년 4분기 처음으로 점유율 21.1%로 1위에 올랐지만 2분기 만에 다시 1위를 내주게 됐습니다. 인도는 아직 피처폰 시장이 전체 4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피처폰 상위 순위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저력을 보여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업계에서는 인도와 중국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하반기에도 시장 점유율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하반기 모멘텀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을 했는데요. 앞서 빅히트는 지난달에 예비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연내 상장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올해 안에 상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빅히트 엔터는 다른 엔터주들과는 달리 코스피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5,872억 원, 영업이익은 987억 원을 기록했고 앞서 올해 지분을 인수했던 플레디스와의 실적과 합치면 다른 대형 엔터사들의 실적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가 최대 4조에서 6조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BTS 멤버들의 군입대 문제 그리고 해외 콘서트 취소 문제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잘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올 2분기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5%, 영업이익은 118%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42.4%를 기록했습니다.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작년 11월 미국에 출시한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가 미국 시장 점유율을 가파르게 상승시키면서 매출을 견인했다고 하고요. 또 일공장 증설 시설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램시와 트룩시마 같은 주력 제품의 생산 효율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기존 제품들의 매출 호조뿐 아니라 후속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천식 치료제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오늘장 주가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서 대면 협상을 거부해온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 계약 종료 시한을 이틀 앞두고 대면 협상을 수용했습니다. 금호산업의 양사 대표들이 만나서 협상을 하자고 역제안을 한 건데요. 금호 측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고착된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주들은 M&A 노딜 가능성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또 아시아나항공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소식은 주가에 또 어떤 영향 미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비대면 시대에 아주 핫해진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 앞둔 게임주 주가 들썩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대표적인 비대면 수혜업 종목으로 꼽히는 게임주들이 올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던 NC소프트의 주가 급등을 경험한 터라 이번 2분기에 같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실적 기대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뭐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금 현재 게임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분류된 11개 기업의 그 올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5,08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2분기 대비해서 한 5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 게임주에 대해서 투자 기회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기업들이 상장사들이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 이제 마지막 기한인데요. 네. 이번 주에 게임주들이 대체적으로는 뭐 미리 실적을 발표하기보다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되어 있죠. 예, 이번 주에 이제 그 언택트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게임주들이 2분기 어닝 시즌의 막바지를 장식하는 그런 대미를 장식하는 흐름을 보일 텐데요. 이미 이제 지난 6일에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넥슨 국내 3대 게임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일본 증시에 상장돼 있죠. 네. 그래서 넥슨이 실적 발표를 미리 했습니다. 했고요. 국내 업체 가운데는 웹젠 정도가 지난 6일에 실적 발표하면서 약간 중소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약간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네. 건데요. 컴투스, 뭐 네오위즈, 게임빌 이런 업체들이 11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가장 관심을 끄는 넷마블이 12일, 또 NC소프트가 13일 이렇게 발표되면서 이번 주 중반에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주 화, 수, 목이 게임주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일단은 지난 6일에 넥슨이 게임주 이제 1번 타자로 실적을 발표했어요. 물론 이제 일본은 증시에 상장돼 있지만 넥슨의 실적이 어땠습니까? 예, 당초 넥슨 이제 3N이라고 하는데요.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이 세 개 회사 공통적으로 N자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3N이라고 불리는 국내 3대 게임주입니다. 넥슨이 사실 이 3N 중에서는 실적 모멘텀이 가장 저조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거든요. 이미 이제 이 회사는 일본 증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전망을 내놓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사실은 실적 전망의 가장 기본이었는데요. 회사 실적 전망을 다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2분기 매출액이 664억엔, 우리 돈으로 한 7,3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정도 매출액이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1, 2분기를 합치면 상반기 매출액이 1,472억엔이거든요. 예. 역대 최대치의 분기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또한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봐도 2분기의 영업이익이 267억엔, 전년 동기 대비 106%나 급증을 했습니다. 회사가 내놓았던 당초 전망치가 262억엔이었거든요. 한 5억엔 정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매출액 역시 회사가 제시한 매출액은 644억엔이었는데 그걸 20억엔 정도 뛰어넘는 매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내에서는 모바일 게임이 잘 나가고 PC 게임은 좀 저조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요.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PC 게임, 모바일 게임 모두 다 호조를 보였습니다. PC 게임 같은 경우는 메이플 스토리, 던전 앤 파이터, 또 서든 어택 이런 게임들이 넥슨의 핵심 게임 라인업인데요. 이 실적들이 다 굉장히 좋았고요. 또 모바일 게임으로 불리는 뭐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시라든지 피파 모바일 등등도 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PC, 모바일 막론하고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언택트 수혜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 넥슨이 한국 내에서 영업했던 한국 시장 내 매출액도 69%나 급증하면서 다른 게임주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넥슨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아까 화면에서 숫자가 조금 수정이 있어서 다시 네네. 정정을 해드리면은 2분기에 매출이 우리 돈으로 한 7,300억 정도 되고요. 네. 영업이익은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반기로 매출액이 1조 6,60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정정을 해드리고요. 여기에서 뭐
2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고 또 반기 매출액은 역대 최대의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넥슨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뒤따라 나올 이제 3대 게임주 넷마블과 NC소프트의 실적 기대도 더더욱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내에서는 일정 부분 이 두 종목의 실적 보조가 가격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얘기하지만 2분기 실적 자체를 한번 들여다놓고 보면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경우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 사실은 좀 기대를 모으는 종목입니다. 올 1분기만 해도 다른 게임주들은 실적이 좋았는데 넷마블은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1분기에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NC소프트가 잘 나갈 때 넷마블 주가는 굉장히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예. 그 넷마블이 1분기에 뿌렸던 마케팅 비용의 수확, 결실을 2분기에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2분기 실적은 NC소프트보다 넷마블이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 시장 전망치를 보면 2분기 매출액은 5,946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요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정도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다만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50억 정도 전망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95%, 거의 2배 정도 2배가 영업이익이 되는군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올 상반기 굉장히 히트를 쳤던 7개의 대제 그랜드 크로스, 또 A3 스틸 얼라이브, 이런 이제 게임들이 다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보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체 매출액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는 북미 시장 매출이 굉장히 좋았다. 미국이 2분기에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컸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라서 북미 시장에서의 수혜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고요. NC소프트, 아시다시피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가장 실적 모멘텀이 좋은 종목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시장 기대가 그대로 반영되는 2분기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반기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매출액은 6,285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53% 매출액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2,395억 원 정도 기록하면서 85%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리니지라는 대박을 냈던 게임의 IP로 활용했던 모바일 게임들, 리니지 M, 리니지 2M, 이런 게임들이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 1, 2위를 전부 휩쓸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하루 매출액만 봐도 리니지 M 같은 경우가 하루 21억 원 정도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 또 리니지 2M 같은 경우는 그보다 높은 하루에 29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실적 호조의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NC에는 작용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게임주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은데 지금 어제 또 재미있는 기사가 나온 걸 보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0년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걸 보니까 작년 6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국민의 한 70% 정도가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한 5%포인트 정도 증가한 수치다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즐기고 더 많은 비용을 썼다,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 부분은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게임주의 실적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그렇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는 하반기 실적이 또 더 궁금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코로나가 만약에 이제 종식이 되거나 혹은 조금 해소가 된다면 다시 사람들이 예전처럼 돌아가게 되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목받았던 업종이나 섹터들이 조금 다시 또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봐서도 사실은 이해되지만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 2분기에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가 가파르게 늘어났고 3, 4분기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가 좀 좋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조정보다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예. 결국은 1, 2분기 비정상적으로 실적이 좋았지만 3, 4분기 실적 모멘텀 자체가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네. 게 시장의 일반적인 대응이었거든요. 네. 게임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물론 1, 2분기 국내 코로나 피해가 컸던 시기에 비해서는 3, 4분기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실적 어떤 그 증가의 모멘텀은 좀 꺾이겠지만 지속적으로 기조 자체는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예. 그 핵심적인 근거는 바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그 게임 업체들의 대작들, 시장에서 기대를 모으는 신작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차 효과, 신작 효과가 굉장히 강한 게 게임 업종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어떤 게임들이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좌우된다라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지금 출시될 예정이고요. 린지 2M 가장 큰 매출 좀 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린지 2M 같은 경우 일본, 대만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하루 매출 아까 20억 원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은 하반기가 되면 30억 원대 넘는 하루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린지 2M 하나만 봐도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부분이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대치가 더 큽니다. 지금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 IPO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업체인데요. 예. 이 그 빅히트와 공동으로 출시하는 BTS 유니버스 스토리라는 신작 게임이 지금 이제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3분기 초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그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지브리 애니메이션,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업체죠. 여기와 협업했던 기반 게임인 그 제2의 나라라는 신작 게임도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네. 특히 일본에서 매출 증가가 가장 기대되는 기대작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대작들이 하반기 국내 대표적인 게임사들의 실적 고조를 견인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2분기에 실적이 워낙 가파르게 좋아졌고 하반기에도 그 추세가 물론 그 기울기는 조금 둔화될 수 있어도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네. 주가도 역시 2분기에 상당히 많이 뛰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게임주 투자가 여전히 유효한지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네.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은 약간 그 게임주 주가 상승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10개 게임주 주가 지금 올 들어 지금까지 평균 39%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예.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의 상승폭의 10배에 이르거든요. 네. 특히 이제 게임 대장주로 불리는 NC소프트 같은 경우 한때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가면서 주가 1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가 지금 한 86만 원까지 계속적으로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분명히 절대 주가 수준에서는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이제 향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9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재개 가능성 또 공매도 그 규제가 지금 연장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주가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최근에 지금 그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미투젠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이런 신규 게임주들이 IPO로 시장에 다시 등장하면서 게임주의 활력을 다시 좀 북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지금 연말까지 그 주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공매도 과열 종목 그 지정 요건 완화도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예.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부분들에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죠. NC소프트 같은 경우 대장주지만 주가 부담이 좀 있다라는 점 고려해야 되겠지만요. 최근 들어 이제 중형 게임주 중에 주가 상승세가 돋보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오비즈라든지 또 액토즈 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NC소프트가 조정인 가운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 모멘텀이 좋은 그 2등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만하고요. 또 넷마블 같은 경우는 같은 대형주로서 주가 부담이 좀 있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IPO라든지 이런 게임주 이외의 호재가 생기는 종목군에 대한 관심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게임주 역시 주가 부담, 절대적인 주가 부담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 또 상대적으로 주가가 그동안 덜 올랐던 중소형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게임주 투자. 일단은 변수들, 공매도 재개 여부, 그리고 또 신규 게임주의 IPO 이슈 이런 점들이 좀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개장을 1시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모닝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모닝 일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죠.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자,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5명 중에 2명이 상승 전망, 3명이 보합 전망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상승 전망인데요. 외국인 순매수 추세 지속 가능성 예상했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보합 전망입니다. 미중 마찰로 차익 매물 출회 예상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상승 전망인데요. 미국 실업수당 연장 행정명령을 주목했고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보합 전망입니다. 시장 쏠림 현상 예상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 추장훈 과장 보합 전망인데요. 차익 실현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 예상했습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승 전망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시장 전반적으로 현 추세에 맞춰 상승으로 예상합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가 보합권에 끝났지만 지난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2% 넘게 주간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우는 3%대가 넘었고요. 코로나 확산세와 미중 마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경제 지표들과 추가적인 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인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증시에는 매우 우호적으로 작용되는 모습이고요. 코로나 미중 갈등과 같은 악재는 이미 알려진 악재이고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 이끌어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리스크 부분이 현재까지는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틱톡과 위챗 제재 상황과 15일 양국의 무역 합의 이행 상황 점검에 따른 고위급 경제 회담이 1차적인 분수령 대의라고 보여집니다. 그때까지는 충분히 지금 상승 추세 꺾을 만한 이벤트적 리스크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번 주 미국과 중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에 주목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는 양호했지만 경제 회복 둔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네, 상승 국면에 있는 국내 증시 또한 아직까지 충분히 더 업사이드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글로벌 증시 분위기 일단 상당히 괜찮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풍부한 유동성도 국내 증시 한층 좋은 분위기로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현재 2년 2개월 만에 최고점 보이고 있고 지난주 코스닥 10영업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되고요. 추가적으로 최근 달러 약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국내 증시와 더불어 외국인 수급 기대되는 요인이라 생각되고요. 국내 증시 매매 전략 본다면 사실 지금 웬만한 섹터들이 다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부담은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바이오, 언택트, 5G, 2차 전지 등등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다만 지금 그렇다고 다 팔아야 한다. 이런 전략은 아니고요. 목표 수익률 도달하셨으면 매도할 수는 있습니다. 2차 전지, 언택트는 그렇고요. 바이오 제약, 5G 종목은 그래도 계속 홀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아직 명확한 치료제, 백신 개발 안 되었고 가을, 겨울로 갈수록 코로나가 독감과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진단업체, 치료제, 개발업체 적절한 포트폴리오 유지하면서 보유하셔야 수익률 극대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2분기 실적 발표 어닝 시즌 막바지인 만큼 투자자 여러분들 잘 시장 지켜보시고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 예상되는 만큼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굿모닝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잊지 마시고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